이번에 하려고 하는 건 이런 파트인데, 이제 해석의 이름이 정적평하고 싱귤레러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980N으로 누를 건데, 누르게 되면 우리 뉴턴 물리에서는 작용 반작용 법칙 있잖아요. 반력이 생기겠죠. 반력도 구할 거고, 그리고 싱귤레러티를 살짝 볼 거예요. 살짝. 싱귤레러티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게 좀 설명이 잘 된 편인데, 지금 뭐 싱귤레러티라고 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도 좀 특입점에 거의 온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발전이 뭐 아주 느리게 되다가 갑자기 팍 폭발하는 시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싱귤레러티라고도 하는데, 이게 해석에서 싱귤레러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특이점, 해석 측면에서 무한대 값을 나타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스트레스가 튄다거나 그런 점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스트레스가 안 나올 건데 갑자기 이런 값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싱귤레러티로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여기 정의는 무한대의 값을 나타내는 의미합니다라고 써 있네요. 근데 대체로 싱귤레러티가 나타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을. 자, 일단 이런 것들 한번 보는 해석입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기로 하죠. 지금 이 해석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 처음 접근하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 해보기로 합시다. 예. 그래서 이 모델은 이 아랫면을 갖다가 이제 구속을 잡고 위에는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줄 거예요. 980N. 상판에 980N 제공 시 그만큼의 반력이 있어야 정적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예. Z 방향에 대해서 정적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닥면에 Z 방향 변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속을 부여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은 해봅시다. 예. 잠깐만요. 나도 자료를 좀 띄워놓고 같이 할게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냐? 339페이지네? 자, 일단은 이거는 이번에 물성부터 줍시다. 이거를 누가 하고 있구나. 예. 여기서 메탈로 가서, 이거 아시죠? 이거 여기 어플라이 머터리얼. 그래서 여기서 메탈로 가셔서 알루미늄부터 넣어줍시다. 끌어당겨서 밑에 넣으면 되죠. 자, 알루미늄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거를 물성을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쉐이딩 위드 머터리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카티아에서 정의한 물성의 색깔이 있습니다. 싹 바뀌죠. 이렇게 해보세요. 예. 자, 이제는 뭘 하냐면 스타트에 애널리시스 앤 시뮬레이션 가서 제네레이티브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죠. GSA죠. GSA라고 부를게요. 일로 갑니다. 자, 아까는 워닝창 하나 떴는데 이제 안 뜨죠. 왜 그럴까요? 아까 메시지를 안 보셨구나. 물성을 넣어서 그래요. 물성이 없으면 또 내려요. 이게. 자, 스태틱이죠. 이거 기본으로 잡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자동으로 쉐이딩 위드 에지로 바뀌었네요. 아까 그 쉐이딩 위드 머터리얼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이렇게 GSA를 하게 되면 에지로 그냥 자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네. 자, 또 이제 구성 조건하고 메시지하고 또 해야 되겠죠. 자, 이 트리를 다 펼쳐 봅시다. 뭐 이번에는 사이즈를 몇으로 줄까?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크기를 한번 볼까? 크기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고 줘야 되겠죠. 지금 왜 메주어 툴이 어디 있을까요? 메주어 툴이 안 보이네. 메주어 툴이 없나? 메주어 툴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없을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예. 1000mm네? 1000mm 정도면 한 크기를 50 이 정도 주면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쵸. 50에 세그는 10mm 파라버리고 그래서 한번 줘봅시다.
더블 클릭한 다음에 50에 10mm 그리고 리니어 말고 파라볼릭으로. 오케이. 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또 메쉬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짜졌죠? 여러분 여기까지 쭉쭉 따라오세요. 잠깐 이 다음 장은 누가 좀 읽어주실 분이 없을까요? 아까 의태씨까지 했었나? 조혁씨까지 했었죠. 성재씨도 했고 대환씨도. 대환씨는 좀 인제 맞죠? 그러면 우리 저기 상진씨가 여기 좀 읽어줄래요 이거? 예, 부탁 좀 드린다. 이거 PDF 보면서 하세요. 요거 다음 장에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셋 342페이지. 정적 경험과 싱글러리티. 예. 메쉬의 크기를 작게 하면 메쉬 퀄리티 문제가 발생되고 더 나은 해석 결과를 얻기도 하지만 메쉬 크기를 작게 만들수록 계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자면 메쉬가 50개였던 파트를 4개의 메쉬로 더 잘게 잘라서 해석한다면 해석 시간이 단순히 메쉬 개수대로 2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상이 급변하는 구간이나 응력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만 메쉬 사이즈를 작게 생성한다. 재질은 파트 바디에 설정하였다면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파트 바디에 설정하지 않은 경우 모델 매니저의 기능을 이용해 조절할 수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상인씨가 되게 목소리가 크네요. 네,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그래요. 저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메쉬에 대한 얘기인데 그 잘게 자른다고 뭐냐, 그러니까 메쉬 크기를 딱 2배로 했다고 해석 시간이 2배가 아닌 거죠. 해석 시간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메쉬는 적당한 수준에서 사이즈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게 보면은 메쉬에 이게 세그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그 값이 3D 형상을 얼마만큼 메쉬에 반영을 해줄 거냐 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보면 작을수록 아마 더 형상을 원래 캣파트 형상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커지면 좀 더 이제 좀 둔탁해지는 거죠.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10mm 정도 되니까 이게 보면 이렇게 좀 면이 좀 그렇긴 하네요. 예. 여기 원래 이렇진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부드럽게 코너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좀 면이 좀 둔탁한 느낌이 들죠. 예. 자, 일단 뭐 세그 값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디 봅시다. 경계 조건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 어딨더라? 여기서 로드에 디스트리뷰티드 노드 포스, 디스트리뷰티드 포스를 눌러서 어디 봅시다. 이거를 윗면을 잡아야 되겠네요. 근데 메쉬에다 대고 찍으면 안 잡히죠. 카티아의 특징은 링크 매니저를 쇼부해서 캣바디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구속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카티아의 특이한 점이죠. 예. 찍고 이번에는 Z 방향으로 줍시다. Z 방향으로 마이너스 980뉴턴. 별로 큰 값은 아니네요. 예. 이렇게 줍시다. 예. 자, 그러고 바닥의 변이는 어떻게 줄까? 이게 Z 방향으로 눌리는데 여기 밑에 클램프로 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태씨 끄떡끄떡하길래 클램프로 주면 될까요? 그래, 한번 클램프로 한번 줘볼까요? 첫 해석은 의태씨 의견대로 제가 클램프로 해보겠습니다. 띵, 띵. 자, 잡았죠? 그러면 이거를 모델 체크를 해볼까요? 어딨냐, 모델 체크.
툴바가 다 어디로 숨어버렸네요. 어디로 갔지? 체크 모델이 어디 있을 텐데? 왜 안 보이죠? 이게 체크 모델이? 아, 여기 숨었네요. 예, 예. 자, 여기 모델 매니저 요 신호등이 이제 모델 체커죠. 자, 보면은 물성도 들어가 있고 다 됐답니다. 예, 이건 자, 고속 조건도 다 들어갔죠. 자, 컴퓨터 한번 해볼까요? 프리뷰는 눌러볼까? 한번 눌러봅시다. 예. 해석이 얼마 안 걸리겠네요. 4초밖에 안 걸린다고 막 그러네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해석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마이세스 이거 있죠? 요게 툴 이름이 뭐더라 이게? 이미지 툴바에서 본마이세스를 누르고 뭐 확 찌그러진 것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미지 익스트리마를 한번 누릅시다. 에너지 툴스의 이미지 익스트리마.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영역들이 나오네요. 그리고 스케일 팩터는 일단 96,400 네, 이렇게 두고 한번 봅시다. 거동을 봅시다. 이렇게 된다네요. 거동이. 근데 실제로 이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클램프로 잡아버리면 요 바닥이 아예 안 움직이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큰 걸 올려놓으면 다리가 벌어진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건 클램프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레스트레인트의 클램프를 일단 딜리트 해버립시다. 딜리트 하고 이거는 아마 유저 디파이너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해석에서 거동을 평가를 할 때 실제처럼 안 움직이면 실제 같은 효과가 나오게 경계 조건을 다시 주는 거죠.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것들은. 네. 자, 실제로는 뭐 여기다 무거운 거 올려놓으면 우리가 뭐 의자 같은 거 옛날에 네 다리 있는 것들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올라가면 의자가 대체로 쭉 이렇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자, 그거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유저 디파인 누른 다음에 축은 글로벌이니까 절대축을 그냥 쓰면 되고 여기서 아래 두 면을 찍고 이게 아마 힘이 내려가면 이쪽이 벌어든지 해야 되니까 XY는 풀어줘야 될 거예요. 다만 Z방향은 이게 평면에 이게 딱 그 바닥에 올려져 있는 거잖아. Z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위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옆이나 이런 쪽은 벌어져도 되겠지만, 그쵸? 이건 Z만 남겨놓으면 돼요. 그리고 로테이션은 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네. 응? 의태 씨가 관심이 많은 것 같군요. 네. 자, 일단 Z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를 다시 액티베이트로 풀고 모드 체크를 또 해볼게요. 오케이. 자, 컴퓨터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 컴퓨터 다시 해야 돼요. 3초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싱귤러리티 디텍티드죠. 싱귤러리티 디텍티드 인 트랜슬레이션 피봇 투 스몰 이게 뭔 뜻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드린 자료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 34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거 누가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기 우리 승골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347페이지. 영어는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47. 아, 뭐 위부터 읽어주세요. 영어는 뭐 읽으면 뭐 좋겠죠. 예, 읽으면 좋죠. 뭐. 그 안 하면 뭐 하면 이거 그냥 읽지 마세요. 한글만이라도 읽으세요. 예. 성진이 형에게 도움을 청했어. 예? 성진이 형에게 도움을 청했어. 둘이 해결해봐요. 어떻게? 읽으세요. 예. 전적 균형과 싱글러리티 예. 아래와 같은 에러가 뜰 것이다. Centralized Matrix Computation Singularity Detected in Location Pivot Small Possible Reasons Missing Restraint or Selection Expectation Display Location
예, 훌륭했습니다. 상희 씨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예, 예. 그냥 쭉 읽으면 자, 이제 승곤 씨가 읽어, 한글 부분. 예. 그래서 변이 구속을 줄때 Z방향 이동만 구속되었는데 Z방향 하중이 내려오니 Z방향 구속만 잡으면 해결되리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X와 Y쪽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구속을 잡아줘야 한다. 특정 방향으로 변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모델 전체가 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거동을 리지드 바디 모션이죠. 리지드 바디 모션. 이라고 부른다. 리지드 바디 모션에 대한 해석은 중력학 문제이므로 카티아가 지원하는 리니어 스태틱 에너지스. 에서 풀 수 없다. 예,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의도적으로 에러를 한번 낸 거예요. 그러니까 피봇 투 스몰 이런 얘기는 뭔가 하면 구속이 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봇 투 스몰이란 에러는 카티아 해석 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이퍼메시라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바쿠스도 마찬가지고 나스란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이 안 돼 있으면 피봇 투 스몰이라고 그래요. 싱귤러 디텍트더라고.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Z방향만 구속을 줘가지고는 이 파트가 Z방향 위에서 힘을 받으면 X나 Y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톡 받으면 이게 톡 받으면 이게 가상환경이잖아요. 톡 받으면 어디 무한대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튀웅 피웅 이러면 해석이 안 되겠죠. 이러면 해석이 안 돼요. 얘는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체가 저런 거죠. 강체는 아무리 힘을 줘도 변화형되지 않기 때문에 강체에다가 어떤 물리세계, 그러니까 컴퓨터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강체에다가 미약한 반력이라도 주면, 힘이라도 주면 그게 날아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기 일단 그 강체 어떤 리지드 바디 모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속되지 않고 날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휙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디파인에서 하나 더 잡아볼까요? Y도 잡을게요. 예. 어떻게 될까요? Y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 또 돌려보겠습니다.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군요. X방향으로 날아다닌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XYZ 이동을, XYZ 그 트랜슬레이션을 다 잡아야 돼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는 에러가 안 떴네요. 자, 한번 거동을 볼까요? 본마이시스를 주고 이번에는 또 스케일 팩터 누른 다음에 요 애니메이션을 눌러봅시다. 에러는 안 떴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요 파트가 다리가 힘이 주어지면 벌려지는 거 있잖아.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네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구속 조건을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으로 주면 됩니다. 그 구속을. 이런 식으로 거동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는 여기 다시 밑바닥에 Z만 주고 이쪽에다가 하나 이게 제가 예전에 하던 방법인데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바닥은 다시 바닥만 이렇게 바닥은 미끄러질 수 있게 제가 그냥 Z만 남겨놨어요. 그리고 특정 노드에다가만 하나를 줘보도록 하죠. 어디 있냐? 유저 디파인에서 전 요 에지에다가 요 에지만 X, Y, Z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조건이 보면 유저 디파이너로 바닥을 양쪽을 잡아서 Z축 이동 못하게 했고 그리고 로테이션은 다 풀어놨죠. 그리고 이쪽에 에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XYZ 이동을 다 잡았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구속 주면 될까? 한번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예.
아, 이게 안 풀리네. 풀리지가 않네요. 예. 이게 싱귤리러티를 막으려고 그 노드 하나 잡고 해주는 방법들인데 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예. 할 수 없네요. 이거는 그 다리가 휘어지는 거동을 일단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시 보안 액세스 누르고 이미지 익스트리마. 어디가 제일 스트레스를 받나요? 이쪽 안쪽이라고 그러는 것 같네요. 이쪽. 아, 코너할 쪽에서 생기는구나. 이쪽에서. 잠깐만요. 잠깐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구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이 아니라 제 생각에 이쪽에서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구석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요. 구석을 좀 바꿔봅시다. XY 다시 풀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죠. 예. 이쪽 모서리 잡아가지고 Y 하나 잡고, 이쪽 모서리 잡아가지고 X 잡고, 두 개를 잡으면 되네요. 아까 제가 싱귤레러티를 잡는 구석을 너무 덜 줘서 그래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이거 해가지고 이번에 엣지를 잡고, 이쪽 끝에 엣지를 잡고, Y방향 쪽이니까 이쪽 방향이다. 이쪽 방향 못 움직이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쪽 면인가? 면인 것 같으네요. X가 이쪽 방향이네. 여기 이쪽 맞겠다. 예. X가 이쪽 방향이죠. 그럼 이쪽을 잡으면 돼요. 유저 디파인을 누른 다음에 이쪽 X방향 쪽 엣지를 잡읍시다. 그리고 엑스트레인슬레이션만 잡고 이쪽은 풀어요. 자, 모델 체크 한 번만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립시다. 이게 다리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예. 바로 이거죠.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좀 더 실제 거동에 가깝죠. 무거운 게 눌러주면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책상 다리 부러지고 뭐 이런 거. 이게 좀 거기에 가깝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유저 디파인으로 구석을 세 군데를 잡았죠. 그러니까 실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구석 조건 잡는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계를 어떻게 하면 여기다 반영을 해줄까 지금 고민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동을 보면서 이 구속 조건이 잘 들어간 거다 아닌 거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 너무 이 앰플리튜드 있죠. 이게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를 크게 줘서 그래요. 일단은 좀 과장되게 보이게 나오게 한 건데, 이게 1000 정도 줘도 별 반응이 없구나. 하중이 작아서 그래요. 하중이 작아서. 네. 980N이면 뭐, 한 100kg 되나? 1000N이 한 100kg 되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일단, 이 유저 디파인 이거는, 이 구성 조건들은 이제 거동을 보고 실제처럼 잡아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면을 갖다가 Z축으로 잡아서 못 움직이겠고, Y축 쪽 모서리, X축 쪽 모서리 잡아서 그쪽 변이만 하나씩 잡았죠. 그러니까 저기 상다리 휘어지는 그 거동이 나오죠. 자, 이거를 갖다가 또 봅시다. 자, 이 보인 마스에서 눌러놨나? 네, 눌러져 있네요. 자, 이제는 저기 발력을 한번 구해보죠. 발력을 한번 볼까요? 참, 이것도 한번 봐야지. 네. 머터리얼 한번 볼까요? 이게 머터리얼이 우리가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의 에너지스 값 보면 일드 스트렝스가 이 정도 값이죠? 컨트롤 C에서 잡고 알루미늄 AL
yield 일드 값이 이렇게 해서 아까 반장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숫자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단위가 있어서 그렇구나. 예. 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예. 일드가 이제 알루미늄의 일드 값인 거고, 우리의 이걸 보면 이미지 익스트리마 보면 이게 왜 이게 클릭이 안 될까요, 이게? 클릭이 돼야 되는데 클릭이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되네요, 이제 되네. 됐다는데 따네요, 이게. 뉴턴미터. 실제 해석값 보면 이제, 본 MISS라고 써야 되겠다. 예. 본 MISS. 이게 이 정도 값이 나왔죠. 뉴턴미터 잘라버리고 이쪽에 두고, 요 일드 값에 한참 못 미치죠. 예. 이 문제가 없겠죠, 아직은. 예. 근데 준 하중이 얼마 안 돼서 그렇겠죠. 아까 얼마 줬냐? 예, 980N밖에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 그렇고, 이제 리액션 센서라는 걸 이용해서 반력을 구해봅시다. 반력. 자, 이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는 석기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353페이지예요. 비번 걸리는 거. 에어로 에듀 2019예요. AERO EDU 2019. 진작 얘기를 하지 왜 조용히 있었어? 에어로 하죠. 잠깐만요. AERO EDU 2019. 예, 353페이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353페이지. 여기 한글부터 읽으세요. 한글. 여기 세 번째. 네. 세 번째 썰 하중의 리액션. 앞서 이야기했듯이 구조물은 여러 하중이 작용하고 지점을 통해서 지지된 곳으로 하중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중을 전달 중인데도 건물은 그 자리에 정지하고 있죠. 다양한 힘이 작용한다고 해서 건물이 신나게 이동하거나 회전하는 일은 없죠. 왜냐하면 건물이 회전하려는 것을 지점이 구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을 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구조물에 힘이 작용 중인데도 정지 상태라면 당연히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과 지점에서의 지지력은 합은 0입니다. 정지 상태니까 합력이 0이죠. 이때 지점에서의 지지력을 반력이라고 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힘을 전달받은 지점에서 그 힘을 저항하려는 힘이 생겨버려서 움직임이 없어 정지 상태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네요. 반력은 하중처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하중의 크기만큼만 매력이 생성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한번 배우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 보이시는 건 제 미천한 실력 탓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입주라는 이거까지 이렇게 재밌게 살려주시고, 아이고. 네. 아무튼 지금 반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카티아 해석 툴에 반력을 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림이 뭐죠? 이게 이 사람이 벽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르는 힘은 이 파란색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벽이 마이너스 이 힘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무생물인데요, 이 사람을 어떻게 밀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이래요. 작용반작용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동전 같은 거를, 동전은 탄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튕겨가지고 벽에 던지면은 부딪혀가지고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오는 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람은 밀어가지고 튕겨 나오지 못하잖아. 그러면 요 파트 안에, 요쪽 안쪽에
이 사람이 미는 것만큼 빨갛게 스트레스가 모일 거라고요. 응력. 그게 반력 정도 될 거예요. 미는 힘. 동전이 튀어서 나오는 힘 정도.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 일단 3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아까 참 석기 씨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잠깐 자리에 갔다 왔는데 모든 걸 저하고 똑같이 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파일 데스크에서 요 애나리시스 파일을 갖다가 cat DUA를 해드렸습니다. 클린. 저는 문제가 없죠. 석기 씨 거는 에러가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해석이 돌아요. 인베리드 신텍스인가라고 떠요. 이렇게 그런 문제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파일이 좀 더러워서 그럴 거예요. 지저분한 뭐. 자, 잠깐만. 이게 이렇게 당겼더니 왜 등고소만 남네요? 이뻐라. 야, 이쪽에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등고소만 남죠? 아, 이쁘네. 이 스트레스가 흐르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흐르는지. 자, 이제 그 카티아의 이제 리액션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녹화를 하고 있네. 예. 리액션 센서 하려면 먼저 본마이 스트레스가 해석이 된 것 같다가 이걸 디액티베이트를 시키고 뷰 모드를 갖다가 쉐이딩 위드 에지인데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링크 매니저는 이렇게 쇼 상태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스펙트리의 센서에서 센서가 여기 있네요. 예.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 우측 버튼 누를까요? Create Resultant Sensor. 이게 반력을 구하는 거네요. 예. 여기서 리액션 센서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보래요. 해보세요. 여기까지 와보세요. 자, 여기서 어디 보자. Xtype Global and Onset Solution Entity. 여기서 일단은 반력을 위에서 980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그 Z방향으로 내려오죠. Z방향에 대한 반력을 구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까 첫 번째 구속이 Z방향이었죠. 이걸 찍어줘요. 그럼 엔티티에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 보자. 여기서 업데이트 레저트 해볼까요? 980N 나오네. 네, 이게 이제 그 들어오는 힘이라는 거죠. 자, 여기 유저 엔티티를 눌러가지고 이거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이거 Y 방향도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레저트 0N이네. 이번에 X 여기 X 이쪽만 구속했는데 0N이네? 왜 0N일까? 잠깐만, 선택이 안 됐네. 업데이트 0N이네요. 이게 잠깐만, 이게 뭐 카톡이 들어오냐? 안 되겠다. 닫아야 되겠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 자체를 Z 방향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액션 센서를 보면은 저것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Z 방향에 대한 반력만 존재하고 X하고 Y는 그냥 구성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에러를 막기 위해서. 싱귤레러티 에러, 피봇 투 스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쪽으로는 하중이 안 흐르네요. 근데 실제로는 하중이 흘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그거를 모사하지는 못했죠. 이것도 아마 나중에 좀 구속 조건들을 바꾸면 여기도 반력이 흐르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자, 이게 일단 반력을 구하는 방법이고, 제가 어디까지 정리를 해놨나 한번 보죠. 이렇게 해서 Z방향 구하는 거 나왔죠. X하고 Y는 왜 제로냐? 그 결과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퀴즈를 냈네요. 왜일까? 이유는 일단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하중 자체를 Z방향 마이너스 Z밖에 안 줬으니까 그렇대요. 근데 이제 그 실제로는 아니겠죠. 우리 현상계에서는. 여기서는 그렇다는 건데.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더라? 이거 참 이게 있지. 예. 요게 있죠. Z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이는가를 변이를 찍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 툴바에서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있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의 점에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에디션이 있는데, 여기서 모가 있군요. 모. 예. 저도 이거 교재를 만들면서 이 기능은 처음 써봤습니다. 모가 있는데, 여기서 리얼 디스플레이 컴포넌트는 C3로 설정하고, 어벨라지 ISO 하면 요게 메시로 나오죠. 심볼로 하면 변이만 나오고, 어벨라지 ISO 하면 메시로 나오고, 그리고 어벨라지 ISO로 하고, 요거를 갖다가 리얼에 카르타시안의 C3 놈 말고 벡터 컴포넌트로 해야 되는구나. 그쵸, 벡터로 해야지 변이가 나오네요. C3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고 렌딩 스타일을 쉐이딩 위드 머터리얼 요렇게 하면 뭐냐,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의 요 등고선인 거죠. 이제 보면 빨간 게 제일 많이 움직인 영역이네요. 그리고 이쪽은 많이 안 움직인 영역.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얼마만큼 변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등고선으로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본마이스였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느냐, 변이도 중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디 보자. 여기 본마이스, 예, 요거 이놈을 갖다가 액티베이트 한 다음에, 액티베이트 하니까 지금 요 트랜스레이셔널 디스플레이트 컴포넌트라고 둘이 같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네. 자, 스펙트리에서 레스트렌트 1, 일단 요것도 하이드하고, 로드 1도 일단 하이드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튕기는 게 이제 옮겨가는 게 애널리시스 툴바에서 이미지 레이아웃이 있어요. 이미지 레이아웃. 요게 여기 있다. 여기 쌍으로 두 개 겹친 거 있죠? 아이콘 요거. 요 놈이 이제 서로 갈라주는 겁니다. 이게 1000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케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결과가 옆으로 나란히 가죠. 다시 해볼까요? 이미지 레이아웃 1000이 아니라 좀 더 늘리죠. 1500 X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가죠. 좀 더 늘려볼까요? 이미지 에디션에서 2000. 아니면 옆에서 나란히 보는 게 낫겠다. Y방향으로 하죠. Y방향에 2000으로 하면, 요렇게 하면 이제 요게 변이 스트레스죠. 근데 값이 2000이 너무 먼 것 같아요. 한 1000 정도만. 요렇게, 여기 너무 붙었네. 요렇게 하기 너무 붙네요. 1500. 요렇게 하면 이렇게 띄워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애니메이트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디스플레이 앰플리튜드 매그니튜드 스케일 팩터. 이게 두 개를 띄우면 이게 애니메이트가 안 되나 보구나.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펑션이 먹는 줄 알았더니 안 먹습니다. 이게 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제가 못 찾은 건지 기능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요 그래프 창도 너무 서로 붙어 있잖아요. 이것도 옮길 수 있어요. 이거 찍고 마우스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땡기면 땡겨져요. 다시 여기 왼쪽 찍고 마우스 가운데 누르면 이렇게 옮겨져요. 이게 그래서 요놈이 본마이제스죠. 여기 요 옆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이것도 키울 수도 있네. 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본마이제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옮겨서 요까지 한번 해보세요. 예. 일단 저는 이 파일을 일단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또 애널리시스 1번이구나. 세이브 해제해서 바탕화면에 이 VM에 이게 정적 스태틱 2019-0902 스태틱 밸런스 앤 싱귤레리티 이렇게 됐겠죠? 예. 여기다가 TPNC 싱귤레리티 이렇게 하고 프로파게이트해서 세이브. 자, 한번 볼까 이게 67.5 1.19 여러분들 이거 폴더에 저장해 놨죠? 폴더에 저장하셨나요? 각각 파일들 이거 크기 한번 보실래요? 아까 필렛 있죠? 1.03기가죠? 스태틱 밸런스 이거는 61.5메가 밖에 안 되죠? 스티프너 이펙트 보실까요? 1.19기가죠? 이거 왜 이럴까요? 이게 저장할 때 아까 애널리시스 레저트 파일 있잖아요. 이게 레저트 파일이랑 컴퓨테이션 파일 있죠? 이게 이제 연산할 때 그 중간 계산 파일인데 이게 같이 저장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드는 유한한데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컴퓨테이션이랑 레저트 파일을 지워버려요, 그냥. 그리고 요 입력할 원본 파일 있죠? 그거하고 레포트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대부분 지워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크기가 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주세요. 이것들은 저도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플랫 들어가서 이것도 지워버리고. 석기씨도 지우세요. 예. 닫아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전번에 우리 몇 조죠? 뭐 이렇게 이런 게 또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저거죠. F1카 한 개 4조였었나? 2조 걸 해석을 돌려드렸었죠.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해석을 한 10번인가를 돌렸는데 마지막에 성공했는데 하드디스크가 100기가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를 한번 싹 했습니다. 이거 해석을 돌리면 하드 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대체로 보면은 템프 아니면 사용자 여기에 보면 뭐 문서 이런 데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는 없네. 아직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일들은 이제 다 청소를 하기로 합시다. 예. 예. 됐죠? 예. 자,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저랑 해석을 몇 개를 돌렸지? 아까 오늘 이론
이론 한번 리뷰한 것부터 해서 이거는 지난번에 웹8번은 지난번에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거 그쵸, 필렛 넣은 거 하나 있었고, 스티프너 넣은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책상까지. 예, 모델은 그럼 세 가지 모델이네. 일단 더 해봐야 되겠다. 예. 자, 이게 예, 요 놈인데, 자, 이거를 또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아마 요거 하면 오늘 거의 마지막 모델일 것도 같네요. 그 다음에는 그 전에 좀 다른 것 좀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쿠가 로봇 하신 분들 있잖아요. 1조였었나? 예, 여기서 프로젝트 폴더에 펄스 프로젝트에 그때 쿠가가 몇 조였었죠? 예? 4조죠. 3D 모델. 그쵸. 이게 쿠가죠. 예. 오늘 저하고 구속 잡는 방법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대충 잡아봤는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전에 하시던 분이 이렇게 플랜을 키우고 왔나봐요. 나이가 젊으신 분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키우고 하셨지. 나도 저렇게 안 쓰는데. 예. 자, 이걸 한번 올케 파트로 한번 합쳐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좀 그럼 구속 조건 자체를 좀 제대로 잡아봅시다. 오늘은. 예. 참, 일단 이거는